여러분, 한국에서 쇼핑하는 방식을 그냥 완전히 뒤바꿔 놓은 회사가 있죠? 바로 쿠팡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쿠팡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 또 지금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붐비고 또 소비자들이 제일 까다롭다는 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쿠팡이라는 단 하나의 회사가 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전략,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 이야기, 한국을 정복한 로켓인데요. 쿠팡이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저건 안 돼라고 말했던 그 거대한 배송 제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쿠팡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로켓이라는 이름이 딱 맞아요. 2010년에 조그만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2014년에 로켓 배송, 이걸 내놓으면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2023년 드디어 첫 연간 흑자를 내면서 모두의 의심을 딱 잠재우는가 싶었는데 2025년 회사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유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쿠팡 성공의 심장에는 바로 이 플라이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성공 공식이랑 아주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좁은 땅, 높은 인구 밀도를 이용해서 직접 물류망을 깔아버렸다는 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배송이 빨라지니까 고객들이 몰리죠. 고객이 몰리니까 물류 효율은 극대화되죠. 이 바퀴가 한번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다른 경쟁자들은 정말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은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쿠팡의 돈 버는 기계, 그 내부를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쿠팡의 진짜 힘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보다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는 이 거대한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전국에 쫙 깔린 이 물류 네트워크, 이건 그냥 창고가 아니에요. 경쟁자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쿠팡만의 철옹성인 거죠. 바로 이 숫자가 그 힘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7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10km 반경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쿠세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돈이랑 시간만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쿠팡만의 강력한 물리적인 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거대한 몸집을 움직이는 두뇌가 있습니다. 바로 AI죠. 쿠팡의 AI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구매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주문을 예측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상품을 미리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로 옮겨놓는 거죠. 와, 이건 뭐 거의 미래를 읽는 수준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단단하게 떠받치는 마지막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와우 멤버십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물쇠에 묶인 1,400만 명의 충성 고객들이죠. 이분들이 바로 쿠팡을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와우 회원이 비회원보다 무려 9배나 더 많이 구매한다. 이 통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빠른 배송은 기본이고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같은 혜택으로 꽁꽁 묶어두니까 회원들은 굳이 다른 곳을 쳐다볼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갑도 더 열게 되고요. 쿠팡의 매출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요, 76%는 우리가 물건 사는 거, 그러니까 상품 판매에서 나와요. 근데 정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저 24%, 즉 판매자들한테 받는 수수료나 광고 매출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직접 사서 배송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마진이 좋거든요. 이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쿠팡의 수익성을 쭉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제국에도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거인 쿠팡을 공격하는 세 가지 거대한 위협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3,370만, 이건 2025년 말에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건 뭐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 사태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정말 전례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가는 정말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쿠팡이 발표한 보상금만 해도 무려 1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쿠팡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준 사건이었죠. 두 번째 위협은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소위 C커머스의 공습이죠. 이 전쟁의 구도는 아주 명확해요. 쿠팡의 빠른 속도와 믿음이냐,
아니면 C커머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싼 가격이냐? 과연 소비자들은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바로 그 싸움입니다. 마지막 위협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한국 정부의 감시망도 점점 촘촘해지고 있거든요. 뭐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 조사라던가 데이터 유출 사태 이후에 시작된 고강도 압박까지 이런 규제 리스크가 쿠팡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족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쿠팡은 그냥 무너지고 말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뭔지, 즉 성장을 위한 전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이 저평가 논리에서 시작돼요. 이 그래프는 매출 대비 주가 비율, 그러니까 똑같이 1원의 매출을 낼 때 시장이 그 회사를 얼마나 비싸게 쳐주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쿠팡은 아마존의 3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장이 지금 당장의 위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쿠팡이 가진 성장 잠재력을 아직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위기 너머를 보는 투자자들은 쿠팡의 미래 성장을 이끌 3가지 강력한 엔진을 꼽습니다. 첫째는 이제 외부 투자 없이도 스스로 돈을 버는 현금 창출 능력이 생겼다는 점. 둘째, 와우 멤버십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음식 배달, OTT까지 다 성공시키고 있는 생태계 지배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증명했듯이 이 모델이 한국 밖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글로벌 확장 가능성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표가 쿠팡의 미래를 둘러싼 가장 치열한 논쟁을 딱 보여주는데요. 데이터 유출 때문에 고객 신뢰를 다 잃었다는 비관론에 아니다, 결국 편리함이 이길 거다라는 낙관론이 맞서는 식이죠. 또 C커머스랑 가격 전쟁하다가 망할 거다라는 우려에는 쿠팡의 진짜 무게는 가격이 아니라 속도와 신뢰다라는 반박이 있고요.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쿠팡은 한국이라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 성공 모델, 그 단단한 요새가 한국이라는 땅을 넘어서 전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앞으로 쿠팡의 행보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